안녕하십니까.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 기사를 강의하게 될 김현우 강사입니다. 콘크리트 기사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시험에 응시를 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크리트 기사와 관련된 매 교시 내용들과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또 어떤 식으로 이게 매 교시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첫 교시에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크리트 공학, 이 콘크리트 공학 또는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 기사에 관련돼서 콘크리트 공학에 대한 부분을 먼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자, 콘크리트 기사 및 산업 기사. 자, 첫 교시에 이제 필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필기 부분에서 콘크리트 처음에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재료 및 배합에 대한 내용을 해서 총 1교시가 한 20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20문항이 나오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에 이제 보시면은 콘크리트 이제 제조 및 이제 시험 품질 관리 이런 내용으로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조, 시험 및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을 해서 20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3과목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시공과 관련된 내용들, 시공 사항들이 또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4교시에는 콘크리트에 대한 구조 및 유지 관리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또 20문항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토탈 60점이 합격이 되고 매 각 과목마다 이제 과락이 40점이 이상 획득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공학에 대한 이런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그 기사, 이런 콘크리트 기사, 산업 기사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자격증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시험이 또 출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1차 시험에 대한 게 이제 객관식으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80문제 중에서 60점이 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필답, 이제 2차 시험이 또 있죠? 2차는 이제 필답형이 있고 또 작업형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시험에서 필답형이 이제 배점이 60%, 그 다음 작업형이 40%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필답형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주관식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기사에서는 총 시험이 한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산업기사는 1시간 반 정도, 이 정도 이제 시간이 이제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필답형이 끝나고 나면은 또 이제 연이어서 이제 작업형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작업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실제 이제 시험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이거는 별도로 이제 시험을 또 보셔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작업형 부분에서는 제1과제가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슬럼프라든가 또는 공기량 이건 하는 이런 시험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통해서 이 작업형에 대한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제2과목 2과제에서는 장골재에 대한 밀도 시험이라든지 또는 장골재 체가름, 그 다음에 이제 또 시멘트 밀도 측정하는 것. 예전에는 비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시멘트 밀도를 확인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장골재에 대한 표면수를 알아보는 이런
시험들이 이제 있게 되겠는데요. 이 시험은 이제 산업기사에서 거의 출제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과제는 이거는 이제 이런 그룹으로 이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개별적으로 이제 시험을 또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콘크리트에 대한 이제 비파괴 시험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비파괴 시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슈미트 해머를 이용하는 이런 내용들이겠습니다. 슈미트 해머를 가지고 실제 콘크리트에 대한 강도를 확인하는, 추정하는 이런 시험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험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차에서는 이제 필터평이 60점, 그리고 작업평에서 40점에서 토탈해서 이것도 60점 이상이 되면은 이제 합격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험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을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콘크리트 제1장, 제1부 콘크리트 재료 및 배합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콘크리트 재료. 자, 제1-1에서 이제 시멘트 제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자, 시멘트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석회석과 점토가 주성분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석회석이 이제 4, 그리고 이제 점토가 1 정도 이렇게 이루어진 광물로 이렇게 이제 시멘트를 만드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대1에 이런 배합을 통해서 이제 소송도를 거쳐서 시멘트의 급격한 은결 방지를 목적으로 석고를 2 내지 3% 정도 넣어줘서 이 클링커를 분쇄해서 만든 건설재료다, 이렇게 지금 정의를 좀 내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자, 석회석이 4고 점토가 1이다 하는 이런 배합의 비율과, 그 다음에, 자, 시멘트의 급격한 응결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뭐다? 석고라는 게 있다는 거죠. 석고를 2 내지 3% 정도 섞어준다 하는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소성 버닝이라고 그러죠. 자, 버닝의 문제점. 자, 버닝이라는 게 뭐죠? 열을 가해서 뭔가 태우는 작업을 할 때 소성 또는 버닝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자, 여기서의 문제점, 이게 소성이 충분하지 않을 때 시멘트의 비중이 저하된다. 다시 말해서 시멘트의 밀도가 제대로 안 나올 것이고, 시멘트의 안정성 저하, 다시 말해서 시멘트가 이상 팽창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문제로 거론될 수 있다. 그래서 소성이 부족하면 시멘트의 안정성에도 문제를 가져오게 되고, 그 다음에 석회가 또 분리되는, 재료 분리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소성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이 소성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이런 부분을 또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보시면 불용의 잔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용의 잔분량. 자, 그게 뭐냐? 자, 시멘트를 염산 및 탄산 나트륨 용액에 넣었을 때, 자, 녹지 않고 있는 이 부분을 뭐라 그런다? 불용의 잔분이다 하는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시험에서 또 어떻게 나오느냐? 자, 소성 반응의 여부를 알아내는 척도의 기준이다. 뭐가? 불용의 잔분이 소성 반응 여부를 알아내는 척도며, 불용의 잔분은 기준이 어떻게 된다? 0.1에서 0.6% 사이에 들어와야 된다 하는 이런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기준 정도는 줄을 좀 쳐놓으시고 암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멘트 제조 공정은 원료 처리, 자, 그 다음 거치는 게 뭐죠? 방금 말씀드렸던 소성 과정, 버닝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시멘트 제조 공정의 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객관식에 이렇게 출제가 좀 되었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줄을 좀 그어 놓으셨다가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멘트 제조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자, 두 번째, 시멘트 제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건식법, 두 번째 습식법, 세 번째 반습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건식이란 뭐냐? 말을 건자로 쓰겠죠? 한자로 따져보면 말을 건자입니다. 말 그대로 시멘트에 들어가는 원료 등을 건조 상태로 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습식법이란 것은 뭐냐? 물을 첨가해서 습식 상태로 만든다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서 물을 몇 프로 정도 섞어주느냐 하는 이걸 좀 알아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약 40% 정도의 물을 섞는다고 합니다. 40%. 그래서 숫자 40에
예를 들어 시험에서 40이 30이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도 이렇게 좀 잘못된 숫자로 시험에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40% 이거를 꼭 줄을 쳐 두시고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반습식법이란 또 물을 건식과 습식의 중간 단계죠. 중간이니까 한 10에서 12% 정도 이렇게 섞어준답니다. 그래서 시멘트 제조 방법은 자, 건식, 습식, 반습식이 있다. 자, 습식은 얼마다? 40%. 반습식은 10 내지 12% 정도의 물을 첨가하는 방법으로 제조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시멘트의 화학 성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 화학 성분. 자, 보니까 자, 주성분이 있고 부성분이 있네요. 자, 주성분에 보니까 석회 CaO, 그죠? 그 화학적 기호로 CaO, 그죠? 석회를 CaO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실리카라는 건 SiO2로 표시하죠. 그 다음에 알루미나 Al2O3 알루미나 이렇게 주된 주광물에 들어가는 재료인데 여기서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자, 이 중에서 이 광물 중에서 자, 어느 부분의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내용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느 거죠? 가장 많은 광물의 성분이 석회죠. 석회가 60%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보시면은 부성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부성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산화철 Fe2O3 이게 있고 그다음 무수황산 SO3, 그 다음에 산화 마그네슘 MgO라는 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알칼리 성분을 띠게 만드는 K2O가 있고 Na2O가 있습니다. 산화칼륨, 산화나트륨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험에 관련되는 부분은 자,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산화 마그네슘이라는 이 부분은 시멘트에서 팽창을 일으키게 하는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 공부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균열이죠. 콘크리트의 균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균열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바로 시멘트 광물 중에 이러한 MgO, 산화 마그네슘들이 많이 포함되게 되면 그만큼 콘크리트의 균열을 일으키는 굉장히 지대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용량을 제한을 하고 있어요. 자, 시방서에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는데 얼마를 제한하느냐? 5% 내외에서 쓰라고 하는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좀 하시든지. 자, 다시 한번 뭐가 들어간다고요? 마그네슘이 들어가죠. 산화 마그네슘. 이게 들어가면은 팽창을 일으킨다. 그렇게 암기를 좀 해두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알칼리 성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K2O, 그 다음에 Na2O가 있죠. 자, 이 성분들이 분명히 이거는 시멘트에 있어서 이게 그 알칼리성을 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광물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이 광물들이 물론 이 일정한 이 광물들이 있어야지만이 콘크리트가 시멘트가 물과 만나서 석회 속의 물과 만나서 수화 반응을 일으켜 수화 작용을 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광물이 굉장히 지대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광물들이 필요한데 다만 이런 광물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많으면은 시멘트 상에 있는 이 알칼리 성분이 많으면은 결국 골재와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재료 중에 골재에 실리카 성분이라는 놈하고 만나서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를 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너무 많이 사용을 하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적정한 부분 내에서는 사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포틀랜드 시멘트의 주 원료 양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시험에 한번 이런 내용으로 출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석회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점토, 그 다음에 규석이라고 돼 있죠. 자, 규석이 아까 실리카 성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주성분 중에. 그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지금 석회석과 실리카 이렇게 표현되고 석회 점토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렇게 그 표현을 안 했지만은 시멘트의 주 성분은 아니죠. 점토는. 그러지만은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그죠? 우리가 필요한 시멘트에 섞어 들어가는 것들은 점토가 별도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석회석, 점토, 그 다음에 규산, 규석 이렇게 양에 대한 부분을 좀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될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보시면은 이제 시멘트 화합물의 종류 및 특성이라고 했어요. 시멘트 화합물의 종류 및 특성.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자, 규산 삼석회라는 게 있어요. C3S라고 그랬죠. 자, 이걸 이 공식을 화학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나눠보니까 세 개의 석회석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실리카, SiO2라고 하는 실리카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C3S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를 알아셔야 되냐면은 이 중에서 C3, 다시 말해서 석회석이 3개가 있게 되면은 이 부분은 자, 시멘트나 또는 콘크리트를 콘크리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초기 강도와 매우 밀접하다. 이렇게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C3S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두 번째 규산 이석회 C2S라고 있어요. C2인데 이거는 초기 강도가 아닌 콘크리트의 장기 강도를 유도하는 이러한 주 성분이 된다는 내용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를 하실 때 C2S하고 C3S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C2S 했을 때 2가 뭐와 연결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냐면은 우리가 한참 사춘기 때 보통 중2병 뭐 이런 말 요즘에 최근에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C2S다. C2S다. 그러면 이게 뭐다? 중학교 2학년, 그죠? 중학교 2학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중이 뭐냐? 중이라는 것은 중용렬, 이제 조금 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포틀랜드 시멘트의 종류를 언급하게 될 텐데, 그때 나오게 되는 중용렬 포틀랜드 시멘트를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용렬 포틀랜드 시멘트 이 성분에는 가장 많은 게 이 C2S라고 이 성분이 가장 많아요. 시멘트 성분 중에서. 그래서 이런 C2 성분이 많으면은 중용률은 콘크리트가 시멘트를 재료로 콘크리트를 만들 때 콘크리트에서 발생될 수 있는 초기에 뭐가 있죠? 수화열이 더뎌집니다. 그래서 초기 수화열이 더뎌지면은 응결이 좀 더뎌지겠죠. 응결 경화의 과정이 이제 늦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게 초기는 어떻게? 초기 수화가 더뎌지면은 초기 강도가, 콘크리트의 초기 강도가 낮아지겠죠. 그러지만은 궁극적으로 가서는 이게 시간이 초기에는 강도가 안 나와도 시간이 28일 정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콘크리트가 원하는 제 강도를 그때 후반기에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포틀랜드 시멘트의 특징이. 그래서 이거는 뭘로 간다? 장기 강도로 돌아선다. 그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장기 강도. 그래서 C2S라고 하는 놈은 뭘 유도한다? 콘크리트에서 장기 강도 측면으로 돌아선다. 그러면은 장기 강도를 우리가 뭐든지 어떤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으면 또 좋은 점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당장 우리가 이 중형의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경우는 초기 수화의 발열량이 늦게 일어나니까 적고 초기 강도가 적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거푸집을 빨리 떼야 된다든지 또는 조개 강도를 콘크리트의 강도를 올리는 이런 목적에서 사용되기엔 좀 부적합하겠죠. 그렇지만은 시간이 넉넉하다 그러면 이런 중형용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해서 장기 강도 쪽으로 돌아서면은 이런 단점은 있지만은 장기 강도 쪽으로 돌아서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게 초기에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자, 초기 강도가 높으면 뭐가 생길까요? 안 좋은 점 먼저 얘기해 볼까요? 균열이 잘 생기겠죠. 콘크리트에 균열이 잘 갑니다. 뭐든지 우리가 냄비에다가 어떤 음식물을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열을 가하는 그런 것도 순간적으로 열을 확 가면은 어떻게 냄비에 균열이 생긴다든지 또는 어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지만은 이게 천천히 뚝배기처럼 천천히 열을 가하고 시간을 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돌아선다 그러면 이런 초기 균열이 어떨까요? 초기 균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구조물을 콘크리트를 이용한 좋은 구조물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장기 강도로 돌아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장기 강도로 돌아서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장기 강도가 발생될 것이고, 그리고 콘크리트의 구조물의 균열이 줄어들겠죠. 균열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에 있어서 균열만 문제 있을까요? 크리프라든가 또 뭐가 있죠? 우리가 균열과 관련되는
소성 수축균열이라든지 또는 뭐 건조 수축균열, 그 다음에 치마균열,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많겠죠. 자, 그 다음에 크리프, 말씀드린 건조 수축, 그 다음에 균열,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장기 강도로 돌아서면 좋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자, C2S라고 하는 이게 바로 장기 강도로 돌아서게 하는 이런 측면의 장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2 이렇게 이제 암기를 해 두시고 중용렬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C3S는 당연히 초기 강도 촉진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C3S가 성분이 많으면은 콘크리트의 다시 말해 초기 강도가 빨라지고, 자, 그래서 이런 그 C3S가 중용렬 포틀랜드 시멘트에서는 당연히 장기 강도 측면으로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양에 대한 거를. 그래서 얼마를 제한하고 있느냐 보니까 50% 이하로 쓰라고 시방서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좀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2S라고 하는 놈은 말씀드렸듯이 장기 강도로 돌아서겠죠. 그럼 이건 중용렬 포틀랜드에 쓰일 것이고, C3S는 어디 쓸까요? 주로 시멘트? 조각. 빨리 강도를 촉진시키게 되는 필요성이 있는 이런 그 시멘트에는 바로 조광 시멘트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광 시멘트에는 C3S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세 번째를 보니까 C3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이게? 알루미네이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 개의 석회석과 알루미늄이 있어요. 이 Al2O3라고 하는 알루미늄이 들어가면 이것도 이 광물의 특성상 뭐냐면 초기 강도로 굉장히 이것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아까 C3 있었죠? C3S. 조광 시멘트보다도 강도를 더 빨리 촉진시켜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자, 시멘트 수화작용이 가장 빠르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초기 강도가 매우 클 것이고, 그러면 뭐에 균열이 많이 생기고, 또, 콘크리트에 유해한 크리프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실제로 많이 생깁니다. 자, 중용렬 시멘트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또 얼마로 이하로 제한하냐면은 8% 이하라고 돼 있어요. 그죠? 8% 이하. 아까 우리가 그 C3S에서 얼마 이하로 제한했죠? 50% 이하. 자, 그러면 C3A에서는 8%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죠. 초기 강도를 유지하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중용렬에서는. 자, 네 번째 보시니까 C4AF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알루민산 철 4석회. 그죠? 여기 보니까 그 석회석이 4개가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철이 들어갔죠? 철이 들어갔어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시멘트 수화 반응, 다시 말해 수화 작용이 늦고, 화학적인 저항성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C4AF는 뭐다? 이거는 뭐가 좋다? 화학성, 그러니까 그 내황산염, 다시 말해서 화학적인 저항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가격이 좀 비싸겠지만은 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침식을 받는 이런 구조물이라든지 또는 해안가, 바다 이런 데 이제 쓰이는 이런 해양 구조물에 들어가는 시멘트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 해양 구조물에 들어가는 이런 그 구조물들은 바다의 염분의 피해를 받겠죠. 염분이라든가 또 바다에 있는 바닷속에 여러 가지 바닷속에 용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 물질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물질 중에 뭐 마그네슘도 있고 뭐 염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콘크리트와 접촉을 하게 되면 또 콘크리트에서 이 콘크리트가 이상 팽창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를 야기시켜서 결국은 콘크리트 균열을 유도합니다. 그럼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콘크리트 균열이 생기면은 어떻게 돼요? 내부로 물이 잘 침투하게 되고 또는 염분이 잘 침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철근, 내부에 있는 철근이 부식이 되겠죠. 철근이 부식되면 철근 부식에서 철근이 팽창을 합니다. 최적이 한 3배 이상. 그죠? 최적이 굉장히 늘어나죠. 그러면서 팽창압이 발생되고 그 팽창압으로 인해서 결국 또 다른 콘크리트, 다른 부분에 이제 균열을 발생시키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유념을 해서 적절한 시멘트 사용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 기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재료에 관련돼서 시멘트에 들어가는 어떤 이런 그 화학적인 성분과 그 다음에 시멘트 제조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언급해드렸던 중요하게
다뤄야 될 또는 중요하게 좀 우리가 여겨야 될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시멘트와 석회는 시멘트는 석회석과 또 뭐죠? 점토의 비율은 얼마다? 4대 1이라는 거. 이거 좀 암기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용의 장분이 뭐다? 소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그죠? 그래서 소성이 잘 돼야 돼요, 시멘트는. 그래서 불용의 잔분이 뭐냐 하는 이거과 그 다음에 아까 양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이런 거 좀 암기해 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멘트 제조 방법에는 건식, 습식, 반습식이다. 그 중에서 습식은 몇 프로다? 물이 40%, 반습식은 10에서 20% 정도. 그 다음에 시멘트의 주성분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석회석. 이거 암기. 자, 구성분에서는 마그네슘이 문제가 된다 그랬죠? 이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시멘트 화합물의 종류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C2S가 있는데, 자, C2 그럼 뭐를 연상을 해야 된다 그랬죠? 중학교 2학년생. 중2. 그러면은 C2S는 뭐예요? 중용량 포틀랜드. 중용열이면 장기 강도로 돌아선다. 그죠? 초기 강도 적다. 그래서 콘크리트 좋다. 장기 강도로. 자, 그러면 C3S는 뭐예요? 반대가 되겠죠. 뭐예요? 그러면 조강. C3가 들어가면은 초기 강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런 광물로서 뭐예요? 조강 시멘트에 사용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C3A라는 게 있었어요. C3A. C3A인데 알루미늄산이라고 하는 요놈이 들어가면은 뭐가 빨라진다? 이것도 굉장히 강도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C3S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강도를 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콘크리트 균열을 또 문제가 이제 생기는 이런 부분에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C4AF라고 하는, 그죠? 이 부분이 있죠? 여기는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화학적인 저항성이 뛰어나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